의식이 없으신 상황에 보호자분들이 임종을 네. 지키고 싶다고 사전 네. 연명을 거부하시고 연명을 해달라고 오시는데 3일 걸리시니까 그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보호자를 위한 것인지 그분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저희는 아직도 또 그런 그런 기억으로 남아 계시는군요.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는 늘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도덕적 갈등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처할 때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천 성모병원 의료윤리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김은주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천 성모병원 의료윤리사무국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발음이 어려울 정도로 의료윤리사무국 이런 게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것이죠? 2018년도에 연명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연명의료와 관련된 윤리적인 갈등과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런 갈등을 좀 돕고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의료윤리사무국이고 저는 네. 거기에서 좀 상담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담 업무 중에서도 주로 어떤 상담을 하고 계신가요? 주로 말기 진단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받으신 환자분들의 네.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관련 상담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요즘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천 성모병원이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정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저한테는 또 생소합니다.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성인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향후 내가 이렇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을 의사한테 받았을 때 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원치 않아라는 나의 의사를 미리 사전에 이렇게 표명하여서 등록하여 놓는 것입니다. 그 무의미한 연명 치료라는 게 뭐예요? 연명을 위한 치료를 이렇게 더 이상 하는 게 이 환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고통이다. 임종 과정의 기간만 길게 하니까 고통의 시간만을 조금 더 이렇게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연장시키지 않게 하는 것.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모든 네. 치료를 안 하겠다는 그런 과정에 병원에 오면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기본적으로 이 환자분이 너무 힘들면 통증 조절 그리고 또 영양 공급 그 외에 이렇게 너무 숨 쉬는 게 힘들면 산소 공급 같은 기본적인 돌봄은 모두 하는 하는군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이 선행되었다면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연명의료 계획서가 또 작성이 되어 있다면 이 환자분과 보호자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무의미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보호자분의 그런 갈등은 죄책감이고 안 되는 치료를 된다고 계속 매달려서 남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허망한 뿐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제일 힘들지 않게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는 그런 조언, 그런 과정을 알려드리면
조금 더 많이 편안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조언이었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명의료 결정법은 그럼 언제 시행되었고 또 어떤 이유로 시행됐는지 또 그게 궁금해집니다. 먼저 2009년도에 김할머니 사건이 그걸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 김할머니 사건 저희가 이제 좀 익숙하긴 한데 정확한 내용을 좀 모르니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할머니라는 분이 네. 조직 검사를 하려고 입원하셨다가 과다출혈이 되면서 좀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계시게 됩니다. 근데 워낙 평상시에 연명의료는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많이 하셨고 가족들은 너무 할머님의 의사를 존중해드리고 싶어 의료진에게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하는데 의료진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불가하다고 하여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법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인정해준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좀 네. 자기결정권과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좀 대두되고 그런 와중에 그때 같이 확산되었던 웰다잉의 문화와 같이 겹쳐져서 네. 그 결국에는 2016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8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도에서나 그게 시행이 되었군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의사로부터 이렇게 연명의료 계획서를 권유받고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말기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의학이 많이 발달했어도 네. 모든 병을 다 완치시킬 수는 그렇죠. 없고 없죠. 좀 예. 항암 치료를 하시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네. 증상을 조절하면서 적절히 치료하면 좋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치료가 이 환자분한테 오히려 더 독이 되고 해를 끼치는 상황이 될 때 더 이상의 그런 치료가 불가능할 때 좀 향후 좀 편안한 어떤 상황을 하기 위해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설명을 들으시라고 저한테 상담을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임상의료윤리위원회에서 그 간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대부분 어떤 일로 이 임상의료윤리위원회가 열리나요? 연명의료와 관련된 그런 사항에 있어서 특히 윤리적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인데 보호자들은 환자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의료진이 그걸 중재가 안 될 때 그럼 이런 고민을 어디에다 얘기할 수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네. 그런 상황에 윤리위원회에 이렇게 논의를 요청하여서 위원회에는 여러 다양한 방면에 계신 어떤 의원님들이 같이 심사숙고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좀 판단하고 그래서 윤리적인 권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권고는 법적인 강제함이 아니고 윤리적인 권고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이 의사에게는 조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생각해주는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또 보호자분들은 사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제3자와 이야기하고 하면서 갈등이 저절로 중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시각으로도 보고 그거를 상담을 해줘야지 그 문제가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 서로 좀 진짜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네. 그럴 때 윤리위원회가 열리는군요. 그 부천종합병원을 비롯해서 8개 병원에서 이제 의료윤리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윤리 사무국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CMC 8개 병원, CMC라는 거는 가톨릭 의료기관을 말하는데 네. 8개 병원과 중앙의료원에서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생기기 전부터 가톨릭의 이념인 생명 존중의 정신과 연명의료 그 결정법과 관련된 중단 같은 그런 업무를 할 때 과연 우리의 기관의 이념에 이게 부합하는지 그렇죠. 좀 저희끼리도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이게 8개 병원과 의료원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으니 좀 더 많이 경험을 축적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하면서 환자에게 좀 최선의 치료 그리고 환자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저희의 영성이 거기에 묻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을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가.
그렇죠. 저희는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이 좀 의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같이 그런 저희 뒤에 네. CMC가 같이 있으니 좀 좀 더 든든한 많이 느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죠. 상담을 할 때도 일을 좀 더 하고 자신감을 있습니다. 가지고. 좀 연명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보면 가끔 응급 환자한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다는 뉴스를 좀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종종. 그런데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고 밝힌 응급 환자가 만약 실려왔어요. 그렇다면 이럴 때 의료진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기본적으로 응급 그 의료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 응급처치를 다 해드리고 일단 응급처치는 다 들어가는군요. 네, 소생을 시키고 네. 진짜 이 환자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말 말기 상태인지 지금 임종 과정에 있는지 어떤 문제가 안 좋은지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 그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저는 또 그런 거에 좀 익숙하니까 그런 걸 보면 환자가 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라고 의사가 이제 가족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보통 보호자가 연명 의료를 좀 유보하거나 중단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진짜 보호자의 그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건 너무 드라마에서만 극적으로 그런 그렇게 건가요? 보여지는 거고요. 더 이상 사실 하지 마세요, 이런 저희 게. 임상 현장에서는 그런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정말 임종 과정에 있다는 어떤 의학적 판단이 있은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이 환자에 대해서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자가 2023년 1월 기준으로 약 160만을 넘어섰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국민의 인식 변화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죠. 예전에는 죽음을 당하는 입장이었으면 지금은 죽음을 맞이하는 입장입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죽음이잖아요. 네. 그런 죽음의 과정을 조금 미리 좋은 죽음으로 준비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국민들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국립연명의료기관의 어떤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병원, 이런 급의 기관에서만 그런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근처 보건소 또 노인복지관 같은 데에서도 상담 업무를 해드리고 등록 업무를 해드릴 수 있게 그래요? 절차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삶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항상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웰다잉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가톨릭 이념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말을 저는 여기에서 좀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 분들의 평화로움,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웰다잉이 사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로의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아는 분 이야기인데 자전거 사고로 식물인간이 돼서 젊은 나이에 되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호자가 환자의 생사와 관련해서 이거는 진짜 윤리적인 갈등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어떤 조언을 주로 해주시나요?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시면 식물인간은 이렇게 대뇌 기능만이 손상되어서 어떤 자발호흡이나 눈을 까풀거리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과정에 계신 분은 의사가 임종 과정으로 판단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명의료법의 어떤 적용 대상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어떤 저희가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사 상태가 아닌 그냥 네. 식물인간 상태라면 그 연명의료 치료에서는 왜냐하면 임종 벗어나 과정을 있죠. 판단할 임종 수가 과정이 없어요. 아니니까.
좀 아직 법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임종 과정에 있어서 환자도 보호자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상담하러 오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보통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죠? 주로 환자는 아픈 것도 미안해하시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고민돼하시고 또 죽음도 두렵고 그렇죠. 통증 같은 고통도 너무 두려워하시는 상황이고 네. 보호자분은 그런 환자를 보면서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못했을까 이런 자책감에 시달리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외에는 또 이렇게 해드릴 그게 수가 사실 없는데 제일 좋긴 하죠. 그런 네.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조금 네. 그분들은 좀 안정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했지만 생애 마지막 순간에 뭔가 다시 한번 치료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난 다시 치료를 받고 싶어요 하면 당연히 해드립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네. 내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그냥 의사가 마음대로 어떤 연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봐야 됩니다. 본인에게. 지금 예전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는데 네. 지금 이러한 과정에 계신데 그때의 의사를 존중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식이 있을 때만 여쭤보시는 거죠? 의식이 없을 때는 여쭤보지 않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의식이 없으신 상황에 보호자분들이 임종을 네. 지키고 싶다고 사전 네. 연명을 거부하시고 연명을 해달라고 오시는데 3일 걸리시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 한국이 가족 문화라서 다른 네. 보호자분들도 같이 그렇게 요청하실 때 환자분의 의사가 있어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시 인공호흡기 하고 중환자실에 계셔서 이렇게 임종을 보호자분이 또 오셔서 지키시면서 맞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상황이 그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보호자를 위한 것인지 그분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저희는 아직도 그런 기억으로 남아 딜레마가 계시는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일을 하시면서 좀 가슴 아픈 일이 혹시 있으셨는지 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러 오시는 분들은 네. 이미 어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다 듣고 알고 오십니다. 너무 담담하게 오셔서 네.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하셔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냥 아직 컨디션이 너무 괜찮으신데 네. 뭐 떨면서 막 그걸 작성하실 때 또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고. 근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적은 지금 저 당장 죽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럴 때 그분의 절망감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그렇죠. 없고 같이 저한테 전달이 돼서 많이 괴로우실 좀 것 많이 같아요.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은주 선생님께서는 간호사로서 이제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셨을 텐데 이 의료윤리 사무국에서 일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좀 환자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 상담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가정간호를 하면서는 좀 병원에서는 중환자인데 집에 계신 분들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고 환자로 보여지지 않는 거가 있어서 저는 네. 그때 제가 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기 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 좀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어서 네. 호스피스 병동 근무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편안하신 분들, 네. 그분들의 어떤 눈빛이 주는 평화, 그런 평화로움을 제가 느끼고 또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의료윤리 사무국은 네. 그런 저의 어떤 경험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하게 됐는데 여기는 임종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네. 결정, 갈등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돼서
너무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를 만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조금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네.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은주 선생님 뭐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따뜻함이 느껴져가지고요.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빛에서부터 좀 느껴지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환자와 한 상담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혹시 기억에만 남는 상담이 있었을까요? 네. 환자분들 모두 다 기억에 남지만 그렇죠. 제일 괴로울 왜 눈물을 괜히 또 제가 또 괜한 질문 드려가지고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네. 이렇게 좀 다 알고 오셔서 편안하게 네. 저를 향해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그 연명 의료와 관련된 어려운 상담 내용을 네. 알고 오신 분한테 일일이 다 또 설명을 드릴 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네.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좀 나이가 더 어릴수록 더 많이 그렇죠. 제가 더 울컥하는 경우가 네. 있어서 네. 그런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젊으신 20대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을 오셔서 너무 담담하게 그분이 하실 때 제가 너무 울컥해서 뭔가 이렇게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조금 많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떨 때 가장 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나요? 바로 그럴 때? 윤리적인 딜레마 네. 안건을 접수받을 때 윤리적인 딜레마. 네, 왜 그런 게 딜레마인지 환자가 약간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 수술을 거부할 때 근데 꼭 해야 되고 이 그쵸? 수술을 안 하면 어떤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네. 수술을 지금 안 하면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할 수 있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원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네. 수술을 해달라고 할 때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본인의 의사는 상관없이 이거를 해야 네, 되는지 말아야 본인이 되는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너무 그런 질환으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돼서 나는 수술을 안 하겠어. 나는 하나님이 다 고쳐줄 거야. 이러고 있을 때 보호자의 요청을 따를 수 없고 환자를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의사의 입장에선 이건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있을 때 아이고 참 정말 매일매일 어려운 일의 연속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표정을 보면 제가 이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신다 이런 걸 제가 좀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김은주 간호사님께서는 그럼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환자가 어떤 의사 표현을 미리 하지 못하고 상황이 안 좋아져서 네. 그런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에 대한 결정을 자녀가 대신 해야 될 때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왠지 중단하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네네. 그런 마음에 시달릴 때 오셔서 이게 이렇게 환자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이 최선인지 네. 이게 우리가 그 환자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알려드리고 그런 상담 과정을 통해서 그 보호자분이 수긍하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다시 환자에게 갔을 때 환자에게도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좀 편안한 임종 과정을 맞았을 때 저는 좀 보람을 느낍니다. 보호자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니까 김은주 간호사님 네 멋지세요. 진짜 그럴 때 감사합니다.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이 순간에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과 또 환자 곁을 지키는 보호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손을 잡으시고 사랑한다고 가족이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애쓰셨다고 이렇게 행복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조금 권해드립니다. 네. 선생님 그러시니까 울컥하잖아요. 아유. 저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 가족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8년도에 연명의료법이 제정되면서 우리의 의료 현장에서는 연명의료와 관련된 윤리적인 갈등, 딜레마에 많이 접해 있습니다. 그런 윤리적인 갈등과 딜레마 상황을 중재하고 도움을 주는 곳이 의료윤리사무국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환자의 결정이 존중받는 것, 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 싶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셨나요? 좀 네. 저와 의료윤리사무국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권리라고 하셨는데 네. 죽을 권리라는 표현은 조금 좀 셌나요? 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죽음을 준비할 수 생각해 있는 주시면 권리.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조금 생각해 보시고 네. 가까운 기관에 가셔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해 보시면 어떨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오늘 이 시간으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정확히 발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인생은 어바웃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